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죽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 선포한 것이다. 다케시메라고 불리기도 하는 죽도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이루는 말이기 때문이다. なんで立場が違っておりまして、日本から見れば不法占拠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일본이 끝내 우리 독도 인근 해역 탐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이 제작한 홍보책자와 포스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죽도라 칭하며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동시에 한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발 앞에 한국 고유의 영토 독도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 한국의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영토다. 2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바위섬 독도는 바다제비, 괭이, 갈매기 같은 조류들의 서식지인 동시에 철새들의 쉼터로서 한국의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한류와 난류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독도의 인근 해역은 플랑크톤과 어족이 풍부한 황금 어장으로서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사람보다 새가 더 많다 해서 새들의 고향으로 불리던 독도엔 최근 2년여 동안 16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던 한국 영토의 동단 독도의 땅을 직접 밟아보고자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삼국사기는 512년 동해의 소왕국인 우상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다른 역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엔 볼 수 있다고 기술하며 신라시대엔 우산국이라고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한국인들이 독도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세기 일본에서 작성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조사보고서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으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08년 정부 관창 문서인 만기요람에 보면 우산도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국여지승남과 신증동국여지승남, 만기요람,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남의 부속지도인 팔도총도 등 수많은 문헌과 지도들은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영토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 논리인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일본이 1618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해왔다는 것이다. 竹島固有が日本の固有領土という理由の第一は1617世紀初めて行った方がいいですね。鳥取県米子の町人2人が幕府の特別の許可を得て竹島に行くようになった。だけど考えてみれば朝鮮政府は空洞政策、島に人が住まないように空っぽにしたんですね。だから領有権を放棄したわけじゃないんで、ね。で、このことはちょうど空き家があると言ってそこにずかずか無断で入って宝物を取って帰る泥棒と一緒なんですね。だから私は泥棒の論理だと。 일본이 1618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도해 면허는 외국으로 나갈 때 받는 일종의 어업 허가 문서로 오히려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1693년 안영복을 비롯한 40여 명의 조선 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과 충돌하면서 최초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들에게 도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인식은 비슷한 시기의 지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인지해 기록한 최초의 고문원이라고 제시한 운주시청 합기는 일본의 서북쪽 국경의 한계를 오키섬으로 밝히고 있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1785년 일본의 최고 지리학자로 알려진 하야시 CA가 제작한 삼국 통남 도설에 수록된 삼국 접양지도 역시 마찬가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와 같은 색으로 채색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토라고 주소까지 달아놓은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일본 정부의 공문서 자료가 있다. 1876년 일본 내무성은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즉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확인 결정을 의뢰했다. 1877년 3월 20일 태정관은 울릉도와 그의 일도, 즉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명심하라는 결정서 훈령을 내렸다. 일본 근대정부의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내린 이 공문서 훈령과 첨부된 지도인 기죽도 약도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인 것이다. 일본의 두 번째 주장은 1905년 가기 결정을 거쳐 독도를 편입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했으며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 주요 근거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군함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와 울릉도에 해군 막로를 세우기로 했다. 이 무렵 나카히라 어부가 방치잡이 독점 이권을 위해 독도 임대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하자 일본 정부는 어민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로 전제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이름을 죽도로 호칭한다고 결정했다. 원래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696년에 안영복의 활동에 의해서 일본 독과 막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고종황제의 칙령 41호에 의해서 울도 군수가 관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편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군 소속에서 독립시켜 울도군을 신설하고 울도 군수를 임명해 행정구역을 울릉도와 현재의 독도인 석도로 발표한 후 중앙관보를 통해 각국 공사관에 보내어 국제고시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토 편입을 한국에 조회하지도 않고 러일 전쟁이라는 공포 분위기에서 시마네현이라는 일개 지방고시 형식을 빌어 은밀하게 편입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는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였고 을사늑약이 강제된 해였습니다. 일본의 지배권이 독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후로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자마자 그
그해 11월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고 그 이듬해인 1906년 1월엔 대한제국 외무부를 폐지하고 사실상 내정까지 지배했다. 독도는 1910년 한반도를 병합한 일본이 러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5년 먼저 강점한 한국 땅으로서 독립과 함께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한 한국 영토를 한국에 반환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 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세 번째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면서 독도가 빠지게 된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본은 당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였으며 그 결과 초기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던 독도가 조약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된 것이다. 최초 초안에는 한국 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일본 땅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누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일본이나 한국의 편을 들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일본 땅이다라고 해서 삭제된 것이다라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 대하여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전쟁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조약으로 일본의 이 조약을 근거로 식민지화 과정에서 침탈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 문제인 것이다. 울릉도와 함께 512년 신라에 복속된 이래 단 한 번도 한국의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독도는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병합됐던 한국의 땅이기 때문이고 일본 제국주의 침몰과 함께 되찾은 역사의 땅이기 때문이다.